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강한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되는 썰전의 윤주호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애널리스트 찾아뵙는데요. 오늘 저와 뵙는 분은 유한타 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이 좀 제 스스로 많은 부분이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료 업종은 주주 환원 관련돼서 상당히 바라봐야 될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유한타의 소현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잘 음식료 업종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올드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많이 좀 여쭤보려고 해요. 잘 좀 우리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제가 항상 애널리스트 모시면 자료를 읽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독특했던 거는 3월 11일 자료는 지금이 가장 맛있는 타이밍이었고 6월 4일은 진짜를 맛볼 타이밍.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타이밍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사실 타이밍을 딱 적시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거든요. 부담스럽죠. 예, 제목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3월 달에 제가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이제 처음 커버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이 싸다 이런 타이밍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가 싸진 음식료 산업을 봤을 때 2025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고 그럼 지금 사기엔 괜찮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6월에 하반기 전망을 제시해 드렸을 때는 진짜를 맛볼 타이밍이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선별적인 타이밍이다.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의미하는 게 구조적으로 좀 리레이팅이 가능한 종목들이 몇 개가 보인다라는 걸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어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음식료 업종 하면 물론 이제 선별하셨다는 건 굉장히 업종 내 차별화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음식료라는 게 나라 인구수와 매우 관련이 많은 산업이어서 정체적으로 산업 자체는 굉장히 가라앉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저성장 산업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라는 건 어떤 기업들 다 알고 있지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가능하려면 보통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멀티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음식료 산업은 고성장세가 아닌 저성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이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열심히 하면서 엣지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저희가 리레이팅이 되면서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선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조금의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 돌릴 필요 없이 다 사양식품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사양식품 KTNG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뒤져봤어요. 해외 비중을 봤더니 사양식품이 올해가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올해 전망치는 그렇고 작년에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오리온도 한 60%가 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도 50% 넘고 농신도 44% 넘거든요. 이것도 해외 비중이 높은데 왜 이 종목들은 가만히 있고 사양식품만 좋은 거죠? 맞아. 그게 되게 특이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에서도 오리온이랑 좀 비교한 차트도 있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농심이나 CJ제일제당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채 되지 않는 사실은 이익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비중도 65%나 되고 영업이익률이 18%나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12개월 포워드로 보더라도 항상 PER이 10배 아래에 갇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저성장 산업이 전망되는 음식료에서 새로운 스토리가 지금은 부재하지 않나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사실 음식료 안에서 오리온이 상승 사이클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PER이 아마 26배까지도 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때 딱 맞물렸던 시기가 뭐 물가라던가, 그러니까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생산량이라던가 원가, 이런 PQC가 다 맞물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오리온이 중국의 스토리로 빠르게 좀 상승 사이클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중국
마저도 저성장세가 조금 보여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스토리라고 한다면 중국보다는 이제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해외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주목을 할 타이밍이고, 그럴 때 멀티플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80% 넘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1분기만 하더라도 25%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음식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KTNG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담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해외 성장의 모멘텀을 줬을 때 그럼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고정비 하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해외 성장인 건지, 또는 뭐 IP 정말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불닭 같은 IP가 있는 건지,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반적인 음식료 산업에서 IP를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가격 결정력이나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잘 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도 멀티플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좀 적어봤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료를 제가 네네. 항상 애널리스트에 대한 예의로서 숙독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자료라는 건 굉장히 논리를 만들었는데 네. 그냥 근데 이게 뭐지 할 물어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결국 그 양적 성장, Q 성장에 관한 한번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매출이 아까 오리온은 늘어도 질적으로 크게 안 는다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 거기 핵심은 아까 방금 언급하신 가격 결정력이 있다. 삼양식품은 네. KTNG는 보인다. 네. 일단 그걸 약간 좀 궁금한 게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의 라면 업체도 있고 많은 업체가 있는데 왜 유독 삼양식품만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강한 건지. 일단 뭐 미국, 유럽 사람들 다 포함해서 서양 사람들은 국물이 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시안 푸드로 취급을 하고요. 그들은 고기를 끓인 것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뭐 파스타를 먹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먹는 뭐 알리오 올리오랑 되게 다르거든요. 국물이 전혀 없는 파스타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삼양식품이 내놓았던 비국물면 중에서도 이제 불닭볶음면이 이 시장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라면 시장 자체도 약간의 성숙기에 도달했었는데, 비국물 라면 시장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라면 시장의 큐도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불닭볶음면은 매운 게 하나의 콘텐츠로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K 콘텐츠로부터 시작이 된 걸 수도 있고, BTS 분들이 이제 홍보를 해줘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맛이 없었고 그들의 문화랑 안 맞았으면 그냥 한때 인기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았던 거고 여전히 재밌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거의 타겟층이 또 MZ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세들한테 맞았는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물 라면을 먹어서 지금까지도 국물 라면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한테는 어렸을 때 먹었던 라면이 불닭볶음면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락인 효과가 사실 음식료에서도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커서도 라면 이꼴 그냥 불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비국물 라면을 더 국물 라면보다 더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Q의 성장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음식료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4배 정도 더 규모가 크고요. 중국도 역시 4배 정도 더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갇혀 있었던 이 오리지널 푸드가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갔는데 이게 월드푸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뭐 제2의 코카콜라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IP가 떴는데 이게 오리지널 푸드가 월드푸드가 된 케이스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삼양식품의 Q는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만 50%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10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도 추정을 하는 게 40% 정도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에는 Q뿐만 아니라 ASP도 껴있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국물 라면보다 애초에 비국물면 라면이 3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PQ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Q가 늘면 네네. 말대로 하면 그 캐파 증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맞습니다.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네네.
계속 자료들 많은 NLS 음식료 자료 봤더니 밀양 2공장이 7월부터 가동된다. 네, 가동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독특했던 건 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고요. 네. 근데 관세 이런 게 생기면 이거 역시도 미국의 현지화된 농심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영향은 있을 수 있죠. 농심은 네. 해외에 많이 간 걸로 알고 네. 오뚜기도 사본 안 떴지만 뭐 LA에 네, 뭐 한다고 가려고 했던 것 하죠. 같고 네. 근데 좀 독특한 게 삼양식품은 캐파를 매출이 늘면 그 뭐 물량이 부족하다니까 네. 내야 될 텐데 왜 국내에서만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수출을 하는 게 이제 마진이 더 좋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미국 공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 쪽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장을 현지에서 증설을 하고 이걸 수출을 할 때 ASP를 올려서 하는 게 마진의 확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심도 말씀 주셨지만 농심 자체는 사실 10억 개나 다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라면 자체는 면이나 이런 거는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미국에서 공장을 개선을 할 수가 있지만 소스나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한국에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진을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자체적으로는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그냥 수출로 나가는 게 더 자기들한테는 이득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2027년에는 중국 공장을 또 현지 공장을 증설을 하죠. 신공장을 개설을 하는데 중국은 노동력이 또 싸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또 ASP가 비싼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가격이 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거기야말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익적인 면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증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관세 영향은 거의 없는 겁니까 여기는? 관세는 당연히 산술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유통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식품사들이 의리니까요. 네. 아무래도 월마트가 내주진 않을 겁니다. 안 알려줄 것 같은데요. 네. 마진이 줄지 않을까요? 마진이 줄 수 있죠. 현지에서 네. 만들면 그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냥 단순 네. 제가 잘 모르고 맞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으면 네. 그렇게 되겠지만 삼양식품은 아까 불닭이 IP를 갖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격 통제 정책이 그렇게 활발히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마다도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 수요가 올라온다,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사실은 가격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식습관에 있을 때 뭐 햄버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세에 해당하는 뭐 20% 정도 올린다고 한들 사실은 그렇게 큰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수요가 되게 올라올 수 있는 IP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없는 게 훨씬 좋겠죠. 관세가 없었더라도 가격은 올릴 수가 네.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조건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삼양식품 같이 IP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세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말씀해서 뭐 이게 네. 불닭이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네. 계속해서 뭐 단가 많이 붙여도 ASP 프리미엄 붙여도 팔릴 네. 거다.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불닭 이게 네. 현재 삼양식품의 네, 그 논리입니다. 힘 놀린 것 같아서 네. 하여튼 20% 영업이익률은 엄청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20%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냐예요. 그게 이제 일단 매출 원가율 자체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농심과 비교를 하더라도 네. 원가 관리를 더 잘하는 걸로 이제 뭐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농심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가 삼양보다 더 다양합니다. 새우깡도 있고요, 스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되게 SKU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은 라면으로 거의 단일화가 되어 있고 면 스낵이 80% 이상 차지하는 원툴 뭐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소맥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원가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삼양 제분을 자회사로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또 딱 지금 뭐 PQC가 되게 개선되고 있는 시기여서 저도 지금 음식료가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원가 차원에서 소맥 가격이 계속 선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양식품의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제가 농식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네네네네. 삼양식품 많이 올라 있고 네. 워낙 NS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농심 뒤져봤더니 농심 아메리카라는 게 과거부터 제 기억에는 네. 굉장히 핫했던 투자로 네네.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도 B2C로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면 뭐 아까 소위 K푸드 열풍이 진짜 이게 세계적이라면 여기도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불닭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공장을 어디다 짓냐가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했던 간에 농심도 최근 너무 부진해서 주가가 네. 여지가 좀 없는 건가요? 그럼 농심은? 미국에서 이미 미국 현지 물량은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사실 작년 말에도 한번 증설을 하긴 했습니다. 1억 개 정도 증설을 했고 그리고 유럽은 아직 현지 공장은 아니에요. 유럽은 지금 판매 법인만 농심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도 다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심 아메리카를 말씀 주셨지만 사실상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은 농심이 삼양보다 훨씬 더 미국에서도 높아요. 맞아요. 예. 예. 전체적인 점유율은 뭐 도요수산이 한 40% 되고 그리고 2등이 저희 농심입니다. 농심이 20% 정도 되고 니신이 18% 그리고 삼양이 한 8에서 10% 여전히 정도. 니신이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니신이 약간 우리나라의 농심 같은 네. 기업이긴 해요. 근데 워낙 이제 SKU가 많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마진이 부진하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도요수산은 미국 쪽으로 엄청 집중을 해서 해외 비중이 70%나 차지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니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농심 같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내수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내수는 상당히 저성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프로모션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익이 계속 개선되기는 조금 캡이 씌워져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건데 아까 불닭의 점유율이 한 10% 이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사실은 비국물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불닭이 이거는 프리미엄이고 네. IP 자산이다. 네. 뭐 이 논리로서 밸류 멀티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네. 그럼 정말 불닭 볶음면 말고 네. 불닭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적 IP로.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그 틱톡 100억 뷰 나왔던 게 불닭 소스 코첼라에서 했던 광고였어요. 혹시 저 몰랐어요.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사실 농심보다 조금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마케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MZ들을 타겟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병맛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막 엉덩이에서 이 불꽃이 나오면서 날아가고 되게 이제 유치하지만 재밌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사실상 불닭볶음면의 광고가 아닙니다. 불닭 소스의 광고예요. 최근에 이제 월드 뭐 그 DJ 페스티벌인가요? 월드페에서도 불닭 소스의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볶음면뿐만 아니라 불닭이라는 IP를 가지고 확산된 소스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물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아직도 3%밖에 안 됩니다. 소스는 다 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량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1분기에도 YOY로 2배 더블 성장이 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IP가 굉장히 잘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사실 쉽게 말해서 광고를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닭 소스를 광고를 볼 때도 불닭 볶음면이 생각이 나죠. 이게 정말 IP의 효과인 건데 반대로 농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툰바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보였고 미국에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안 되나요, 그게?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름이 신라면 툰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라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50%가 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IP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툰바를 먹으면서 아무도 신라면을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IP로 키워질 수 있지 않는 약간 뭔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지금 삼양만이 조금 나타나는 환경이어서 이 회사가 아까 이 불닭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불닭이란 브랜드 광고하면 되니까 네. 광고비도 적게 든다. 맞습니다. 판관비가 그래서 좋다. 네. 뭐 이 말씀하시고 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진은 더 업사이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삼양식품 판관 비율이 되게 좋은 편인가요? 광고비 자체가 원래 음식료 업종이 광고비 때문에 문제래요. 네, 맞아요. 근데 농심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판관비 안에서 차지하는 광고 선전비의 비율이 농심보다 분기에 훨씬 더 적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분기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코첼라
코리아도 있었고 아니면 월디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은 비슷하게 쓰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20% 이내를 항상 유지하는 편입니다. 판관비 안에서 광고 선전비를요. 하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20%까지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편차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IP의 효과가 판관비에 뭔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결론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삼양식품하면 판관비도 낮고 네. 영업이익이 높다. 네. 그리고 캐파 증설도 국내에서 하니까 효율적이다. 뭐 이걸로 네. 마진이 보장된 건데 저는 계속 네. 그 고리에 뭔가 문제가 있나 여쭤보는 건데 전혀 문제 없다고 계속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은 워낙 성장기를 달리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성숙기로 도래를 했을 때 그때는 둔화되기 때문에 멀티플을 주는데 제한적이겠죠. 근데 지금 니신이 예전에 받았던 성장 국면의 멀티플만 보더라도 27배, 8배입니다. 근데 지금 12개월 포워드로도 삼양식품이 2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요수영이랑 네. 니신푸드가 미국 들어갈 때 그렇게 멀티플 많이 받았어요. 저게. 애초에 일본 시장이 우리보다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네. 성장 국면에서 두 기업 모두 거의 30배 가까이 받긴 그랬어요?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네. 작년까지는 좀 25배도 받았던 것 같은데 니신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익적인 측면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은 나오곤 있진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20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라면 업종 초창기에 바라보던 시각이 네. 일본이 저성장 들어간 뒤에 미국 진출할 때 라면 업체가 주가 많이 떴거든요. 네네네. 그 논리를 갖다 차용해서 많이 썼었거든 처음에.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몇 배 가는지가 좀 그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올드한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근데 지금 큐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네. 음식료점은 판매가를 얼마나 올리냐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정부 정책이 뭐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막 이러니까 수혜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가격 인상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 그게 조금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하반기의 모멘텀이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걸로 저도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가격 인상 사이클은 이미 올해 도래했다고 봤었거든요. 음식료 네. 연간 전망 자료의 컨센서스가 올해 다 단가 네. 올린다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농심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엄 그 시기 때 네. 3월 17일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5%를 이미 올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2분기 실적의 농심은 가격이 올려진 상태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라면이 2,000원이나 되나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심리적으로 그럼 가격을 인하하는 건가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피해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22년 시기부터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때는 또 라니냐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원가가 곡물 가격들이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서야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올린 폭 자체가 우리가 그때 부담했던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담했던 만큼은 올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부와 논의가 된다면 드라마틱하게 가격을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하하라 그러면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Q도 얘기했고 P도 얘기했으니까 네, 먼저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원가 얘기를 하죠. 그 코스트 네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음식료점 과거에 우리가 분석하는 프레임은 결국 곡물 가격이 어떤지, 네. 환율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이 곡물 가격은 좀 안정화된 거죠. 네. 근데 반면에 고환율이라는 게 아직 뭐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일단 환율 가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율은 사실 제가 하는 건 아니라 저희도 전략팀에서 네. 하는 거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데 3분기 기준으로 1,330원이고요. 4분기 기준으로 1,300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그 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들으면 다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는데 환율 거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지진 그렇죠. 않죠.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1분기보단 2분기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저희 1분기에는 되게 많이 그쵸. 높았었잖아요. 1,400원 이상이었으니까. 그래서 2분기에는 확실히
투입가 기준으로는 원가가 개선됐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보통 곡물가 70%, 곡물의 70% 정도를 보통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환율을 끼게 되면 레깅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에 선물 가격에 한 6개월 정도 레깅해서 거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한 3개월 전후로 반영을 하게 되면 투입 가격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땐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떨어지곤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았었거든요.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사실은 원가 개선에 대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도 음식료 업체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상반기도 기대는 했었는데 1분기만 하더라도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원가 차원에서는 드라마틱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조금씩 투입가 기준으로 나오긴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근데 마침 선물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스프레드는 계속 개선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저도 이제 시의 개선으로는 당연히 보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80%가 당연하죠.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환율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KTNG도 환율가를 되게 많이 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그 가격 측면에서 네. 국내보다 해외로 판가 전가를 많이 해서 마진을 유지했던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원화가 강해져 버리는 순간 네. 그 룸이 확 줄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쉽죠. 이게 이제 음식료 저도 탑픽을 물론 삼양식품이랑 네. KTNG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원가 차원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다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음식료가 기업별로 특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환의 민감도 같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그리고 이번 1분기에 평균을 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5%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원화가 더 강세가 될 때 KTNG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한 4% 정도, 그리고 삼양식품은 한 이익의 3% 정도 마이너스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내수 기업들은 뭐 농심은 거의 플랫하고요. 그리고 뭐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은 롯데푸드 이런 것들은 원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었거든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이익의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의 전통적 잣대로는 워낙 강해지면 음식료가 맞습니다.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에 해당되는 약간 올드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롯데푸드라 맞습니다. 롯데푸드 70%가 내수니까요. 그렇죠. 예. 여기는 이 종목들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방어주나 내수주 컨셉으로 보시면 롯데푸드나 CJ 제일제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 담았던 내용은 저는 해외가 확실히 살아나야지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근거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다고 한들 이들 기업들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고 그들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한테 멀티플을 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하고 잘 있습니다. 보신 거죠. 6월에 이자료가 나오고 네. 그쪽으로만 올라갔어요. 아. 잘 보신 건데 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시점은 7월이거든요. 네, 네. 반영되어 왔는데 여기서부터 네. 고민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밸류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그래 자꾸 제가 캐묻게 되는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원재료들이 다 사실 음식료에 약간 우호적인 방향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가 좀 관심이 가는데 어때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포장재 가격도 있을 거고 모든 맞습니다. 부분들이 코스트가 좀 안정화되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PP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알루미늄 가격도 이거는 이제 1분기까지는 사실은 조금 높았었어요, 선물 가격이. 그렇죠. 근데 이제 2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다 개선이 되는 게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음식료 전반적으로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미 음식료 업종 평균 12개월 포워드로
코스피도 지금 12배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10배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 10배를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했을 때 과연 그럼 음식료가 전반적으로 막 15배 이상을 갈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이냐.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진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삼양이나 KTNG나 아니면 해외 비중이 그렇게 극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인 내수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크로적인 환경이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여기에 뭐 원가도 개선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내수는 또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QE 성장과 일단 전반적인 이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 보통 가계 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이 내수주한테도 그리고 아니면 전반적인 음식료 업체들한테도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종목들 보니까 3월 자료에서는 물론 그때도 탑핑은 삼양식품이었지만 네네네. 훨씬 다양한 종목을 얘기하셨는데 그쵸. 그때 커버리지 게시를 많이 했습니다. 6월 달에는 네. 좀 좁혔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좀 궁금한 게 어떻게 금리가 내려와서 내수가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럼 음식료 업종에서 좀 내수에 관련된 뭐 하이트 진로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빙그레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교촌 F&B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소비 쿠폰과 다 관련된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죠. 것들이 지금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에 네, 그걸 대해서는 모르겠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대형마트 쪽보다 뭐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어하는 네.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의 흐름과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러티브 쪽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도 그렇고 빙그레도 또 마침 날씨가 워낙 더워지니까 네. 당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비 쿠폰을 받으면 편의점에서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밥하기 귀찮은데 치킨을 사 먹어야지 이러면 교촌 F&B 갈 수가 네. 있는 거고 물론 그렇게 늘어나는 큐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긍정적인데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뭐 한 달, 두 달에 그칠 만한 숫자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구조적으로 리레이팅이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숫자는 안 나올 것 같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러티브라는 네, 말은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내러티브라는 얘기라는 거는 펀더는 안 따르고 내러티브로 간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는 거예요. 빙그레는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네. 3분기를 지금 지나가고는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당장 8월에 네. 나오잖아요. 빙그레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비도 좀 많이 왔었고요. 5월까지 덥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빙그레를 좋게 보고는 있었지만 2분기까지는 숫자가 너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간다 그러면 먼저 기대감을 땡겨서 내러티브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펀더멘털로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거죠. 애널리스트 얘기를 듣는 건 그런 거 듣고 싶어서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 하이트 네. 진로도 예전만큼 술 안 먹는 맞습니다. 거죠. 네. 하향세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아직 제가 주류까지는 커버는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올해까지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개선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주류도 해외로 가야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역시나 코로나 이후에는 젊은 세대들이 술을 잘 안 마십니다. 저도 여의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렇게 회식이 잦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주시지도 않고요, 많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양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진 주류로 해외로 엣지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부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엣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그 소현정 애널리스트 말을 듣다 보니까 네네. 국내는 어차피 인구 줄고 네. 사실 음식료 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네. 해외 쪽에 뭔가 소위 알파를 주는 네. 기업만 찾아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에 이제 작년에 뭐 냉동김밥을 우양도 그런 했었습니다. 케이스로 보셨던 예.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종목 얘기로 가겠습니다. 우리 소현정 애널리스트의 탑픽은 삼양식품으로 제가 자료해서 봤고요. 네. KTNG 농심, 그다음에 불닭 소스 원료 만드는 네. S&D 이렇게 네. 네 종목을 제시하셨는데 네. 일단 뭐 사양식품 얘기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농심 좀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 6월 4일 미더볼 타임이라는 자료에서는 하반기에 좀 기대된다고 했는데 네. 실적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생각 툰바가 네. 잘 안 된다고 아까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
그 6월 4일 자료에 대로라면 하반기로 네.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 겁니까? 일단 2분기 실적보다는 확실히 하반기 실적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농심은 툼바가 좀 더딘 게 사실은 저희가 2분기에도 좀 기대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마트의 4,000개 지점 중에서 1,000개 지점에 이미 들어가 있고 코스트코 LA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통이 우리가 많이 깔려있는 농심이다 보니까 빠르게 확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속도가 조금 더딥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유럽에도 들어갈 거고요. 미국에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럼 신제품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분기에 더 QE 증가될 수 있는 소비 쿠폰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분기에 볼륨 자체가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툼바를 팔다 보니까 프로모션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적으로 좀 쓴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520억 정도 영업이익을 이제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컨센서스보단 저는 조금 비트하거나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농심을 왜 그럼에도 믿어볼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농심이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평균을 항상 아웃퍼폼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도래했었던 시기에는 15배에서 17배도 받을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배입니다. 아까 음식료 업종 평균이 12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적은 되게 극히 드문 저평가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의 비트 또는 상회 실적이 나오고 3분기는 볼륨적으로 애초에 없었던 신규 매출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Q보다 3Q가 잘 나온 걸 확인만 시켜준다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여기서 삼양식품 좋다고 하는 얘기는 네. 다들 하셨으니까 네. 안 오는 것 중에서 뭐 좀 네, 찾아보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상반기에 판가 인상을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후에 네. 판가를 더 못 올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형 프리미엄이 툼바다. 근데 아까 툼바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약간 네. 뭔가 미심쩍어 하시는데 네. 그럼 이게 둘 다 이 두 가지 소위 상승 촉매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연될 뿐인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요인은 가격 인상 사이클을 제가 반영을 해서 한 16배를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 49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말씀드리는 툼바 같은 경우에 멀티플은 아직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20배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가격 인상 사이클 효과는 이미 2분기에도 국내 별도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숫자가 괜찮을 거예요. 2분기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프로모션이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3분기부터는 해외도 살아나고 국내 가격 인상 효과는 이미 피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수큐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 PQ의 성장으로 3분기의 볼륨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삼양과의 아예 포인트가 다른 거죠. 삼양은 정말 성장주의 컨셉으로 보는 거라면 농심은 애초에 내수 1등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내수 1등주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네. 근데 지금 시즌에서 사면은 나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약간 그 농심도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좀 약간 네. 바라보는 종목인데 얘네가 이 기업이 현금이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 현금 대비 배당 성향은 높지 않은 편인가요? 배당 성향은 음식료 업체들은 대부분 다 높지는 않아요. 이번에 뭐 자사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자사주 비중은 적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심이 드라마틱하게 주주 환원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해요. 사실 KTNG가 뭐 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좋죠. 예. KTNG가 주가 올라온 배경은 주주 환원이죠. 주주 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음식료 업종에 상당히 그래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농심은 왜 그러면 주주 환원 하기가 쉽지 않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자사주 비중도 적고요. 그래서 네. 그걸 뭐 소각할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심해도 자사주 많이 사면 되지 않나요?
그럼 좋겠네요. 그런 거 안 네, 나오는.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농심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그런 행동 같은 경우 좀 아쉬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툰바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국물면 라면 시장에 처음으로 올해 이제 선보이게 되었고 해외 진출을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녹산공장은 수출 전용인데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주 환원보다는 조금의 투자 쪽으로 현금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상법 개정되고 이러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수는 있죠. 네.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새로운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든 탑픽 삼양식품 네.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네. 계속 좀 되는 게 결국 환율 민감도가 있으니까 수출 ASP는 확실히 부담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지금 추정하신 것들 약간 애널리스트들이 수정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저도 이번 이제 프리뷰를 곧 내면 삼양식품의 2분기 숫자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이익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3, 4분기의 숫자는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추정했던 물량보다 자동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는 3천억이 더 붙는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4Q에 많이 붙게 된다면 연간 실적은 지금 컨센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을 회사니까 네, 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네. 독특하게 그 TP는 제시 안 하시는데 S&D도 네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S&D가 캐파를 증설을 본격화한다면 확실히 네. Q가 늘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멀티플이 싸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네, 되게 싸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처음에 한 4만 원대, 3만 원대 봤을 때는 뭐 더 쌌고요. 뭐 8배, 네. 9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12개월 포워드로 한 10배 이상은 될 겁니다. 11배? 그쵸. 네, 10배. 근데 아까 말했던 그로스가 있다고 보면 싼 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되게 이제 삼양식품 덕분에 QA 증가가 가능한 기업이기는 하죠. 네. 지금 그게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핵심 원료를 만들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청 기업일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해봤지만 P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쵸. 예. 네, 왜냐하면 IP는 다 삼양이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증설을 이제 최근에도 공시를 10억 더 한다고 공시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7월 중순부터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연말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산술적으로 한 30% 정도는 Q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익률에 대한 또 조금 더 업사이드도 열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분기에 한 16%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료 산업 전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싼 종목인데 시총 사이즈가 사실은 2천억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천억이 넘어가고 아직도 스몰캡이더라고요. 예. 네, 아직도 예. 스몰캡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막 소통이 활발하게 되진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적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하면서 계속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NR 종목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여전히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음식료에서 가장 저는 좋게 봤던 게 KTNG였고요. 네, 맞습니다. 네. 봤던 이유는 물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런 글로벌화도 있지만 네. 워낙 주주 환원이 좋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 시점에서 봤더니 배당 수익률 같은 게 많이 내려오죠. 이 정도면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네. 어때 보이세요 지금? 그래도 5% 이상은 아마 나올 것 같기는 아직 한데, 나오나요? 예. 예. 근데 주주 환원율 자체가 올해 제가 계산했을 땐 100%가 넘거든요. 작년에 99.4%였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네, 회사가. 그래서 그 말씀해주셨던 그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액티비즘이 워낙 강화됐었으니까. 근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주가를 기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각을 하게 되면 EPS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싼 구간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13배, 14배일 겁니다. 근데 소각을 하게 되면 여전히 또 그렇게 싼 주식일 수가 있는데 필립 모리스나 JTI나
브리티시랑 비교를 해 보더라도 필립 모리스는 밸류상으로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주주 환원이나 뭐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이게 이번에 2024년에 발표를 했고 주주 환원을 2027년까지 지속되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이맘때쯤에 8월부터였나요? 이제 자사주 매입을 5천억씩 막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KTNG를 보면서 네네. 음식료업종의 많은 기업들도 네. KTNG를 뒤따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네. 올드하기 때문에 네. 결국 주주 환원으로 갔을 때 좀 종목 발굴이 가능한 기업들이 오리온도 배당성이 낮고 네. 농심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예.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해외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코카콜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해외 주주 네. 환원하면 음식료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네.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숙기에 도래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은 아직은 성장 단계이지만 뭐 5년 뒤, 10년 뒤에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시장이 선진화가 되고 점점 그렇게 된다면 KTNG의 이번 주주 환원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에는 좀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네. 가장 모든 면에서 가장 그 좀 부진한 업종이 오뚜기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라면 시장도 잘못하는 것 같고 HMR도 뺏겨가는 것 같고 네. 해외 공장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네. 맞나요? 왜냐면 제가 네. 진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저는 좋아하는데 네, 네. 매운 진라면을 좋아하는데 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오뚜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점유율이 신라면이랑 격차가 좀 나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예. 50% 언더이고요. 예. 그리고 해외가 제일 중요한 이제 라면 산업에서는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그게 너무 후발주자인데 그렇다고 박차를 빠르게 가하고 있지도 않은 모양새입니다. 원래 뭐 캘리포니아 공장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너 자제분께서도 미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수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이걸 빨리 숫자로 보여줘야 하고 그렇다면 기존의 브랜드로 되지 않을 겁니다. 진라면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뭐 비국물면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또 보여줘야 할 텐데 그거 자체가 또 R&D로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농심은 조금 급하게 나온 감이 있었거든요. 바가. 근데 이제 오뚜기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뭐 해외 쪽으로의 멀티플을 줄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주 환원 쪽에서는 오뚜기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자사주 비중이 좀 높습니다. 10%가 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빙그레도 지금 10% 가까이, 원래 10%였다가 7%로 줄어들었는데 3% 소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습니다. 네. 네, 저는 그거죠. 기업도 잘 되는데 네. 주주 환원까지 가능한 걸 찾고 싶은 건데 네, 네. 저도 이게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자꾸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실적도 좋아지는데 네. 주주 환원 가능성도 있거든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 좋아져야 되는 거야 이것도 옛날처럼? 펀더멘탈로는 중국 비중이 지금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비중보다 중국 비중이 더 높습니다. 4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중국이 좋아져야 숫자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걸로 멀티플을 세게 주기는 이제는 처음 스토리가 아니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온은 저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관리도 너무 잘하고요. 사실은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도 초코파이가 부담이 됐는데도 마진이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했었던 기업이에요. 상당히 성숙된 잘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이 너무 아쉬웠죠, 여태까지. 배당 소양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오리온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오리온 홀딩스로 다 배당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소통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배당 수익률. 근데 뭐 모르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쵸.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안 했던 회사 중에 가능성 있는 거 찾아봐야 된다는 네. 생각인데 러시아 쪽은 여전히 잘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러시아도 오리온이 원래, 괜찮고 오히려 전쟁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그쪽에서도 점유율의 1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에서 수출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국가들한테 수출을 하게 되면 Q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마진이 되게 좋은 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면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묻고 싶은 거 막 급하게 계속 네, 여쭤봤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더 여쭤보고 싶은 기업이 많이 있지만 네.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얘기하다가 저는 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워낙 음식료 업종 하면 업종 내 차별화가 심한데 네. 다른 쪽의 가능성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옳게 이해한 건가요? MS분의 이해. 저도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네. 윤세 돈 되는 썰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많이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어가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 대표님께서 또 너무 아이고.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시니까 사실 아이고. 이런 자리가 저희한테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뜻깊은 아유,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열심히 쓰신 자료와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 찾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